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흰색 15,500부터 31,800까지 A, B, C파 한파동이 끝난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파동이 완성됐으니까 대파동 주황색 A파가 완성된 걸로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황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봤었습니다. 좀 더 작은 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이낸스에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까 주황색 B파의 첫 파동이 여기부터인데 31,800부터 25,000 한 150까지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봤었습니다. 이렇게 ABC로 봤어요. 좀 더 작은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가격적으로는 25,160 여기가 저점인데 카운팅 상으로는 여기가 C파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300 여기가 카운팅 상으로는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 C파동의 파동 카운팅이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00부터 여기까지 파동 카운팅이 헷갈리지만 이 파동을 지울게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헷갈리지만 15분봉으로 봤을 때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한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30분봉으로 봤을 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를 수렴으로 봤었습니다. 수렴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진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했죠.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파동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동 카운팅이 헷갈리지만 1, 2에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여기 4파에서 수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파가 나오고 A, B, C, D, E 수렴 후 여기 3파의 저점을 깨고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수렴 후 내려왔다가 빠르게 올라왔죠. 두 번째로 3파랑 5파 사이에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파동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도 컨펌이 났고 수렴 후 짧게 내려온 다음에 올랐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의 끝이 여기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가 저점이긴 해요. 엄청 급락을 해서. 그래서 보통 매매를 할 때 1, 2에 3, 4, 5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되겠죠. 5파 절단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이게 임펄스고 어떨 때는 절단이 나오는 걸 고려하는 거는 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절단을 고려한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흰색 추세선은 과거 영상에서 여기 이 부분에 카운팅 할 때, 이렇게 와이드하게 카운팅을 할 때 이 추세선의 연장인데요.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거를 보고, 수렴 후 하방을 하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지지가 나와서 파동의 끝을 여기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거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ABC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랑 추세선은 과거 비트코인 반등이 나온 두 지점을 연결한 거의 연장선이고요. 파랑색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이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두 지점을 연장했을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그래서 차트가 뭐 ABC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여기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점대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 실제 매매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고요.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났어요. 확대를 해보면 초록봉이랑 은봉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여기서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거의 여기서 절반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있었는데 추세를 반대 방향으로 깨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이쯤에서 정리를 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 이제 TP를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잤습니다. 그 이유가 이때가 한 1시 12시쯤이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이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을 걸어놔도 알람을 끄고 잘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파랑 추세선 근처이고 매물대가 있는 여기에 걸어놓고 자려고 했으나 그냥 일찍 정리하고 좀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알람을 걸어놓고 일어났다면 여기서 저항 나오는 거를 보고 이 자리는 숏 포지션에 들어갈 만 했거든요. 실제로 보고 있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매매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대파동부터 보겠습니다. 대파동부터 볼게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ABC가 끝난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서 4파, 5파가 한 번 더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오는 추세를 보니까 이렇게 한파동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한파동이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노란색 대파동이 진행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대파동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란색 비파의 끝은 대략 한 0.5 정도로 보고 있고요. 0.5 정도면 28,500 정도 되고, 여기가 매물대가 쌓여있는 저항을 받은 이쯤이면 저항을 받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파는 한 이쯤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작은 파동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세부 파동을 볼게요. 이제 피보나치는 지우겠습니다. 얘도 헷갈리니까 웨이브 지울게요. 15분봉으로 봅시다. 15분봉으로 볼게요. 세부 파동을 보면 생각보다 추세가 좋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파동 올라오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한 파동 올라왔고, 여기가 한 파동으로 보이죠. 그래서 15분봉으로 보면 여기랑 이 부분을 보시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요. 여기서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봐도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30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죠. 1시간봉으로 보더라도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떨어지는 1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란 추세선에서는 누가 봐도 숏포지션에 들어갈 만한 자리였어요.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모두 컨펌이 났고, 파란색 추세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ABC로 본다면 ABC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A, B, C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손해는 짧게, 익절은 길게 해서 아주 좋은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아마 저기 들어가신 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이건 다이버전스 위주로 본 거고요. 이제 파동 카운팅을 보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파, 5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3파고 여기가 5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볼게요. 30분 봉으로 보면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러프하게 보일 수 있겠죠. 다이버전스도 걸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는 꽤나 합리적인 카운팅 같습니다. 15분 봉으로 볼게요. 15분 봉으로 보면 이제 조금 쪼개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얘를 굳이 쪼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한 추세는 한 파동이니까 그냥 저라면 뭐 여기를 쪼개보는 게 당연히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15분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에서 과매수까지 올라왔고 3파, 5파 다이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 파동도 15분봉으로 보면 그냥 한 파동으로 보이죠. 1, 2, 3, 4, 5고 얘를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추세는 한 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볼 건지 노란색으로 볼게요. 얘가 1, 2고 노란색 3파에 첫 파동이 나온 거고, 그리고 크게 나올 거로 해석을 할 건지 혹은 이게 아니고 그냥 A, B, C로 해석을 할 건지 아마 갈릴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저라면 ABC로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ABC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뭐 3, 3, 5로 보든지 추세가 좋게 올라왔으니까 5, 3, 5로 보든지 그게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ABC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조금 대파동을 봐야 되는데요. 대파동이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0.5 정도 찍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5가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비파가 흰색 정도까지 오르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비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ABC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C파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비파는 3개의 파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BC 같은 경우 535, 335, 333이 있습니다. 535, 335, 333은 여기 첫 번째 얘가 5, 여기가 3, 얘가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류에는 535, 335, 333이 있는데 5는 임펄스고 3은 ABC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가운데 B 부분은 3밖에 없어요. B파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돼요. 제 대파동 관점이 맞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올라온 파동은 대략 382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 382까지 올라왔어요. 38이랑 236이 한 절반까지 올라왔네요. 네, 절반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 다음 B파랑 C파의 사이즈를 예상을 해볼 때는 얘가 임펄스로 올라온 거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기가 ABC로 완성이 됐고 다시 한번 ABC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 C파가 나오면서 완성이 되는 게 파동 사이즈 상으로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파동을 여기도 한 파동으로 한 추세로 카운팅을 해서 1, 2에 크게 3, 4, 5 그 다음에 4, 5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ABC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됐으니까 다시 한번 큰 A가 완성이 됐고 이제 대파동 B가 진행 중이며 이 대파동 B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대파동인 C가 나오는 걸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타를 좀 했습니다. 단타를 했어요. 이제 매매 내역에서 아까 빠뜨린 걸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롱 포지션에 들어간 근거는 5분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 부분에 들어와 있죠. 이 빨간 봉에서 과매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거를 보고 정확히 한 이쯤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고요. 이제 1분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1분봉 더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고 그래서 손절을 여기로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익절은 어디서 있냐면요. 익절은 이쯤에서 절반을 정리했고요. 나머지 절반을 0.5에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여기 이 초록봉에서 중립 부분 거의 과매도 근처에 올라온 걸 보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단타를 한번 쳤고요. 이쯤에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타는 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하락한 거에 대해서 0.5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인데
어차피 여기 올라오면 숏 들어갈 거니까 여기 반등 파동을 수익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단타를 쳤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파동을 또 카운팅을 해보면 이제 5분봉으로 볼게요. 세부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헷갈리는 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A 파동의 끝을 한 26,800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ABC로 한 파동이 완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ABC 한 파동이 완성됐으니까 아까 0.5 부분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A가 완성이 됐고 B가 나오면 이제 C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B파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를 줘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A 파동에 대한 되돌림 0.5 부분이 한 26,060 정도 됩니다. 한 이쯤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지지받고 폭락을 했고 지지받다가 눌리고 오르니까 내려오고 매물대가 쌓여 있는 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보나치 비율상 전체의 0.5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5분봉으로 볼게요.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저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혹은 파동의 끝을 손절 라인으로 걸고 이만큼의 수익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물론 손익비는 별로 안 좋아요. 손익비는 대충 봐도 한 1대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대2도 전량을 여기서 팔았을 때, 그러니까 전량을 여기서 숏 물량을 정리했을 때 1대2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내려오면 어느 정도 반익절을 하고 이까지 전량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반익절을 한다면 손익비가 1대2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1시간 봉이랑 30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걸로 봤을 때는 이 전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숏 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은 저는 상방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봉상 어느 정도 이제 중립지역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들어올 거예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들어왔고요. 그래서 큰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방 위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추세대로 저는 보통 이제 큰 추세대로 매매를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 분석이 틀려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준다면 차라리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때는 이제 여기 롱 포지션 들어갈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레버리지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게 된다면 파동 카운팅상 여기를 이제 깨버리게 될 텐데 26,300을 깨버리게 될 텐데 여기는 거의 한 700불 됩니다. 커요. 손해를 보게 된다면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저 레버리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히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서 한 이쯤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롱 포지션 들어갔을 때 이쯤에 이제 손절 라인을 걸면 되겠죠. 그리고 저배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큰 압박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많이 지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분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분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더도 잠깐 볼게요. 이더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더도 똑같습니다. 비트 관점을 그냥 이더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점이 더 낮지만
워낙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 상으로는 여기를 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대파동, B파동이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도 뭐 이렇게 피보나치를 해야 될지 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피보나치를 하면 B파 한 0.5 정도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장기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B파에서 저항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란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비트가 1시간 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난 지점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났고요. 가격은 올랐는데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났고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A파동이 완성됐고 지금 현재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파가 완성이 되면 C파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도 뭐 한 0.5 정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나름 잘 상승을 해줘서 수익을 나쁘지 않게 가져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800부터 한 25,300까지 A파가 완성이 되고 지금 현재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어요. 좀 더 작은 봉으로 쪼개봤을 때 이 노란색 B파의 첫 파동을 저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를 ABC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여기서 1시간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B파는 3개의 파동으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BC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확히 여기 0.5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피보나치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보통 한 1대1까지 올라가는데 뭐 618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0.5랑 비슷하게 올라가서 이 C파가 임펄스로 만약에 길게 올라가 준다면 한 0.5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15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ABC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0.5 자리를 안 주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 주고 떨어지면 그냥 편하게 아래쪽에서 상방을 보고 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